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리다 보면요.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조금 살펴볼 때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누굽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 이제 출연했다. 라디오. 거기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런 어떤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방송을 듣지는 못하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또 다른 또 뭔가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대해서 말이죠. 일일이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챙기고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뉴스화 되면 그 뉴스를 제가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편인데요. 와, 여기서 한동훈이 정말 충격적인, 돌직구를 던졌네요. 이게 사실 조금 일찍 나온 측면도 있는데 이번 이제 당권 경쟁에서, 완전히 자신을 이렇게 오픈을 시키는군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대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하나는 의대한의 대자는 대표지만 진짜 대는 그 다음에 있다. 이거는 오픈 게임이다. 통과 의례다. 진짜 대는 바로 대선 후보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대선 후보는 한동훈. 자, 이걸 말하는 거였는데 한동훈이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한동훈 대권 도전 왜 피하겠나? 나경원 사심보다 당을 우선해라. 이게 말이죠. 스스로 대권 도전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권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이제 언급이 나옵니다. 드디어 한동훈이, 한동훈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요, 이런 말을 했네요. 국민들께서 저희 당 지지자들이 저를 대권 주자로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서 대권 주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대권 주자를 말하는 거죠. 국민들께서 저희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도, 너라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겨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의 기대일 것이다. 만약 그게 저라면, 저 한동훈이라면 제가 그걸 왜 피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요구, 그 지지자들의 요구를 제가 피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이 문제, 대권 출마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 개인의 장래 희망 같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그 열망을 받아들여서 그런 정도의 지지를 받으면 그분이 나가야 합니다. 덧붙이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한 후보를 대권 주자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마다하지 않을 준비까지 돼 있다는 것이 읽히는데요. 그러자 진행자가 그런 식으로 또 추가 질문을 하자 한동훈 후보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3년 뒤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소 완곡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속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걸 놓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일제히 한동훈 대권 출마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아무튼요, 당 대표가 돼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네요. 자, 어쨌거나 그 후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정 관계가 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된다. 요것은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떤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다들 그렇고요. 그 밖에 외곽에 있는, 국민의힘 전통, 다이묘들이라고 할까요? 전통적으로 어험하고 헛기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한동훈에 대해서 그동안 우호적으로 발언을 잘 안 했잖아요. 이들의 생각이 이제 어떤지 이제 이 선거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겠죠. 자, 아무튼 오늘 이런 나름대로 굵직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의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은 가장 순리대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원하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원하면.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너밖에 답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 원론적 입장 표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죠. 자, 어쨌거나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저항을 받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용산하고 척을 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조금이고요. 진짜 큰 거는 대선 주자가 될까 봐 이렇게 막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막지 못하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거를
뚫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한동훈이 무슨 보수냐, 무슨 보수의 뿌리가 있느냐 이 주장도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수 2.0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의 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사실은 보수하고는 맥이 맞지 않는 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진짜 보수,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보수 1.0과 2.0은 구성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함께 보수 2.0으로 가자, 뉴 보수로 가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거나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보수 1.0의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이다, 옛날 방식이다, 수구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이제 이런 어떤 스탠스, 이런 노선이 이제 거부감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것 아니고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지금 젊은 층하고는 도무지 연결고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을 하나 열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지지율을 만들어야 된다. 이 주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너무도 늙은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이 되었어요. 너무도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당이 없어요. 보수 정당이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늙은 사람만 지지하는 정당은 희망이 없어요. 지금 50대, 40대들 그 예전에 40, 50이 지금 60 한 서너 살까지 와 있어요. 이 사람들 안 변합니다. 정치 성향 그대로 갖고 온다니까요. 오늘도 말이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뭐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유명을 달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생기는 저 계층들은 우리의 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옛날 기존의 그 방식으로 선거가 과연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영남에서는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구조가 계속 이제 심화되면 영남에서조차도 나중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에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25% 나오잖아요. 이게 매년 올라와요. 이제 조만간 30%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젊은 층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요. 기존에 예전에 그 국민의힘 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더 많이 가져요. 그 거부감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보수 1.0이 다 녹아 있습니다. 거기. 보수 1.0이 그 쌓아 올린 거대한 그 업적, 성취, 한강의 기적부터 해서 건국, 모든 게 그 다 녹아 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민주화까지 이룩해내고 선진화까지 이룩해낸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죠. 그렇지만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왔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바로 그 끝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기, 새로운 보수 2.0의 시대를 여는 인물, 그게 한동훈이냐 아니면 다시 그 보수 1.0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원희룡이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저런 분들은요 보수 1.0에 머물고 있어요.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1.0이에요. 그 구성이나 노선 자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보수 1.0에 아무런 빚이 없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 맥락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토양 자체는 보수에 있기 때문에 그 보수와 이 보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2.0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가 보수를 죽인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1.0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자살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인물에 원희룡, 나경원 등이 적합합니까? 물어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아니다 할걸요. 대부분. 자, 인터뷰 한동훈 나에게 윤석열이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게 한동훈의 답변입니다. 지난번에도 대구 MBC 출연해가지고 물었죠. 한동훈 후보에게 홍준표란 어떤 의미입니까? 딱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대구시장입니다. 자, 윤석열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딱 이거예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구시장을 만든 주체, 힘,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든 힘 주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민에게서 나왔죠. 한동훈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국가, 국민 이것밖에 없어요.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 명을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뜻이 충돌하면 국민을 따라간다라는 게 한동훈의 생각 아닙니까? 그걸 배신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고 왕조가 아니라니까요. 왕조가. 그런데 그 국민의 뜻을 무엇으로 읽었냐? 지난 총선에서도 읽었고 수없이 나와 있는 수백 번의 여론조사에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뭐로 더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뭘로? 한동훈은 그걸 믿는 겁니다. 과학을 믿는 거예요. 평소에도 과학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냥 막연한 주장은 안 되는 거죠. 그 과학적 데이터에 이제 기반해서 보면은
다수 국민이 가 있는 생각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것이 한동훈입니다. 자, 여기 인터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말이죠.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게 요약을 해놓은 게 있네요. 원희룡 5월 초 만남 전대 얘기 안 했다. 전당대회 얘기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원희룡은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마치 출마 안 하는 것처럼 해놓고 한동훈이 출마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한동훈은 그거 아니다. 이야기 자체를 안 했다. 그냥 가벼운 식사 자리였다. 이런 식이고요. 그럼 누군가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봐서는 누가 지금 거짓말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똥줄 탑니까? 누가 지금 급합니까? 다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 것은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서 출마를 했다. 그리고 민심이 1순위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가치 판단의 제1의 선택 기준은 용산이 아니고 민심이다. 용산이 아니고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안 했지만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 국민만 바라본다. 민심이 나에게는 모든 선택지의 1순위다. 이게 바로 말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딱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말했던 그 유명한 워딩,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딱 이거거든요.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라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냥 역사와 국민만 바라본다. 국가만 보고 가겠다.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서 합리적 당정 관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도요.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어떤 마타도에 가깝다. 이걸 내가 맡겠다. 이런 정치를 뿌리 뽑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좀 저일한 방식, 보수 1.0의 정치죠. 이런 게. 이 보수 2.0에서는 이런 것은 사라지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나경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학폭 피해자였었는데 지금은 가해자로 둔갑했다라고 이런 말도 했고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자신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걸 받자는 게 아니다. 민주당 안을 받자는 게 아니다. 나의 대안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보자.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상 저도 이 관련해서 방송을 몇 번 했는데요. 한동훈 안을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저들이 받지를 못해요. 결코 못 받습니다. 이미 그건 당 지도부에서 안 한다 그랬고 그리고 법사위원들 자체가 그거는 노했습니다. 벌써. 때문에 한동훈 안 이게 공격 카드로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받으라. 니들 안은 너무 정략적이야. 야당 니들 안은 니들 마음대로 국정을 그냥 요리하겠다라는 것 아니냐. 대통령 탄핵하겠다라는 의미 아니냐. 그렇다면 그거 놔두고 정쟁 말고 진짜 중립적인 한동훈 안을 받아봐라. 이렇게 미리 되면요. 저들이 못 받아요. 받으면 오케이 땡큐고. 지금까지 제3자가 가령 뭐 대한변협이라든가 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추천한 특검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수사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야말로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의혹은 의혹으로 다 끝났어요. 별도로 그 검찰이나 공수처 이상으로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동훈은 이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특검 전문가라고 되어 있더라고. 한동훈에 대해서. 벌써 그것까지 읽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특검으로 들어가면 민주당 안으로 가면 100% 윤 대통령 걸리는 아니고 한동훈 자신이 안으로 가면 윤 대통령이 완전히 살아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공격을 하자는 겁니다. 결코 못 받는 아니에요.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받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면은 그들이 질리는 겁니다. 여론이 국민의힘 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묘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민주당원이냐라고 공격하는 원희룡의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자신은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여기서 마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제가 청기 누술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정말 잘 풀려가지고 한동훈이 대통령까지 가버리면요. 국민의힘 입당 기간이 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10년도 채 안 되겠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김진표 해고록에 대해서 대통령은 절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김진표가 뭐 거짓말 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요. 뭔가 조금 오버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책을 팔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뉴스에 논란이 되는 책으로 쫙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요. 김진표가 그걸 노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진표 이분도 말이죠.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밑 작업을 하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재호, 김무성
여기 김진표 그리고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죠. 넓은 의미에서 정치 25년 했다. 그러니까 검사 생활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좁은 의미는 장관부터가 정치고요. 자, 정치인 한동훈의 꿈은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하나뿐이다. 국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만 원한다 이런 거고요. 대권 도전 지지자 열망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진짜 배신은 정권을 잃는 것이다. 저는 이거 100% 찬성합니다. 제 영상을 100분쯤 보시는 분들은 다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보면요, 항상 쪼개지게 되어 있다. 지금이 그런 때가 되어 있죠. 누구를 지지하느냐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텐데 그냥 중립적 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평소에 그랬습니다. 어떤 선택이 필요할 때는 다수가 움직이는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100번도 넘게 했다. 100번도 넘게. 그러니까 그거 기준에 의하면 거기서 말하는 다수는요. 저는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있는 사람이 다수냐 소수냐를 저는 보지 않아요.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를 봅니다. 지금 보수 지지층 혹은 국민 전체를 보더라도 한동훈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려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비용도 적게 들고 힘도 적게 들고 희생도 적게 생깁니다. 반대로 가려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해법을 찾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같이 가줘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잡다한 주장을 갖고 뭐 이렇게 바지가랑이 잡고 이렇게 늘어져 봐야 그 답이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 정치판에서는 뭐 진짜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답을 찾기 위한 가장 수월한 방식, 저비용 고효율은 많은 사람이 이미 가 있는 곳, 가고 있는 곳, 거기로 나도 간다. 밴드웨건으로서 거기에 같이 합류해 준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정권을 잃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것이 가장 철저한 폭망, 배신이 되겠죠. 반드시 윤 대통령 성공을 시켜야 되고요. 자신도 성공한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하자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 한동훈에 대해서요. 제가 극찬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대로 잃다 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다수 국민들이 한동훈과 함께 가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함께 힘을 보태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고 쉽다는 것이죠. 일단 길 자체가 쉬워요. 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도 기다리고 있고 승리의 길도 될 겁니다. 이재명을 잡을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요.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재명 잡을 사람 누굽니까? 하면은 뭐 10중 8구는 다 한동훈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떠오를 사람이 있나요? 과연 누군가?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